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대입니다. 오늘 온종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숨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 표정은 흐린데요. 오늘 온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서 강수량은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1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겠고요.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관광을 이끌어갈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관광의 문화를 입히고 마케팅을 강화해 경북 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관광의 흐름이 보는 것 중심에서 체험과 먹거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경주 보문상가 등은 문을 닫을 정도가 된 반면 황리단길 등 새로운 관광지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제 경주의 유적지가 더 관심사일 수 있지만 저희 20대들에게는 황리단길의 이쁜 카페나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더 이쁜 배경이 훨씬 더 이상적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관광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달 출범했고 지난 25일 새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성조 사장은 세일즈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하며 우리 고장 자주 찾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문화관광 분야만큼 효율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22년 국내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10%가 경북을 방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상북도의 목표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선은 조직을 정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현재 1본부를 2본부로 하고 130여 명인 인력도 151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으로 다음 달까지 용역을 거쳐 4월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북이 우리나라 관광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겨울철 휴양했던 울릉도 여객선들이 잇따라 운항을 재개합니다. 포항 울릉 간 선플라워호가 지난달 말부터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내일은 강릉 울릉 간 시스타 5호가 다음 달 1일에는 묵호 강릉 간 시스타 1호가 운항에 들어갑니다. 또 후포 울릉 간 시플라워호는 다음 달 15일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묵호 울릉 간 시스타 3호는 오는 4월 6일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포항시는 극동 러시아와 교류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의장 등은 지난 2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 캄차카주를 방문해 크루즈 노선의 영일만항 연계 방안과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캄차카주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물 가공과 신농업 기술 진출 등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북방 교류 사업을 개척하고 있다며
포항이 러시아와 중국, 일본, 북한을 연결하는 환동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 예정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경북에선 180개 조합장 자리를 두고 보름 동안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아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건 이번이 사상 두 번째입니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업무까지 선관위의 공직선거 관리 시스템이 조합장 선거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마다 2명씩 가능하시고요. 개표 참관인을 견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목요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대담이나 토론,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이번에도 어렵게 됐습니다. 글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안 돼야 되겠나, 운동 기간이. 뭐 길거리나 농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대면할 기회가 사실상 제약이 많습니다. 선관위는 위탁선거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품선거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주에선 이미 출마 예정자 1명이 구속되는 등 도내에서만 20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거 조합원들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북에선 농축협 148곳, 산림조합 23곳 등에서 180명의 조합 대표자가 새로 선출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 현실을 앞장서 대변해줄 현장의 지도자는 누가 될지 앞으로 보름 뒤면 그 영광의 얼굴이 가려집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안위의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종훈 동국대 교수와 한병섭 원자력 안전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연구회는 현재 원안위는 원자력 관련 전문 인력이 아닌 공무원 위주의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전 안전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다수가 비상임위원인 원안위원들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바꾸고 임기를 보장해 원안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원전 하청 노동자 등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은폐 행위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원전관리 용역업체가 재입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고를 숨기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3배 높이고 사고 시 사업주의 보상 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현금을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대구에서 빈집털이가 잡혔는데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번에 무려 3억 4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5만 원짜리가 5,400장이 나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가방을 든 남성이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CCTV를 의식한 듯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른 골목에선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행세를 합니다. 33살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의 고급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빈집에는 5만 원짜리 5,400장, 1,000만 원짜리 수표 6장, 만원권 100장 묶음 5개까지 모두 3억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개인 사업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현금이 많을 법한 집을 골랐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부자 동네를 검색했답니다. 부자 동네를 검색해서 가보고 사전 물색을 한 후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25일에도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1,5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 연휴에 고급 아파트 저층이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노렸습니다. 피의자는 증거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 훔친 금부치를 녹여서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국의 부자 동네를 대상으로 100억 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숨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 표정은 흐린데요. 오늘 온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서 강수량은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1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겠고요.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